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 밑에서 일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부사장이었습니다. MIT 박사를 5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를 제친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로부터 딱 4년 후 기업 가치 3조 4천억 원, ARM, 삼성전자, 사우디 아람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이 그에게 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 반란의 시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AI 반도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일상과 멀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챗 GPT, 네이버의 클로바, SKT의 ADOT 이것들이 전부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 반도체를 지금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거기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부터가 선전포고입니다. 리벨리온,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캘리포니아 호선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스페이스X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갤럭시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다가 일론 머스크를 믿겠다는 한마디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로켓과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것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스페이스X는 모두가 개성대로 일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록 그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뉴욕 맨해튼이었습니다. 박성현, 1984년생. 유도를 하다가 수학 경시대회에 나간 그 아이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마치고 MIT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를 5년 만에 끝내고 아프가니스탄 파병까지 다녀온 육군 병장이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 부사장이 된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직함은 퀀트 트레이더였습니다. 퀀트 트레이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원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그 속도를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박성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그런데 정작 그 발견이 무엇인지는 당시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것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건 2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사무실이 텅 빈 그 해 박성현은 월스트리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금융거래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Rebellions, 반란.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한 시장에 한국 스타트업이 뛰어들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공동 창업자가 누구인지를. 그 이야기는 잠깐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라는 전쟁터에서 엔비디아는 도대체 얼마나 강한 상대인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그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의 가격은 4만 달러, 한화로 약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려면 1년씩 줄을 서야 합니다.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박성현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 죽어도 세계 시장에서 맞아 죽겠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9월 성남시 판교의 작은 사무실, 박성현과 그의 공동 창업자들이 처음 모였습니다. 공동 창업자 오진욱,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 IBM 왓슨 연구소에서 7년간 AI 반도체 수석 설계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3대 AI 연구소를 모두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박성현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섹터에서 셀러브리티로 통하는 사람, 한국 AI 칩계의 문익점 같은 존재.
연에서 실을 가져온 문익점처럼 오진욱은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아무도 가져오지 못한 기술과 경험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두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 엔비디아의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처음 그 말을 믿은 건 서울대 기술지주였습니다. 화상 미팅 한 번으로 초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판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자신감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열정이 만든 첫 번째 결과물, 2021년 12월 창업한 지 1년 2개월 만에 리벨리온은 첫 번째 AI 반도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름 아이언, 특징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금융특화 AI 반도체. 당시 이 시장을 지배하던 건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의 칩 이름은 고야. 수십 년간 금융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제품이었습니다. 아이온은 그 고야보다 처리 속도가 30% 빠르고 원력 소비는 절반이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반도체 쇼티지, 칩을 만들 소재와 부품이 부족해졌습니다. 리벨리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선해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럴 바엔 좀 더 큰 전방 시장을 보자. 결국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습니다. 금융특화 반도체에서 LLM, 즉 대형 언어 모델 전용 반도체로 피벗.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탄생합니다. 2023년 2월 아톰. 이 아톰이라는 칩을 두고 박성현은 말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몬스터급 칩. 과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2023년 세계 AI 반도체 성능 경연대회 MLPerf. 이 대회에서 아톰은 퀄컴과 엔비디아의 제품들을 제쳤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사 NPU가 KT 클라우드에 상용화됐습니다. SKT의 에이다 통화 요약 서비스에도 아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KT,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의 4대 기술 기업이 리벨리온에 투자했습니다. 이 네 회사가 동시에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 국내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 2024년 7월 아시아 지역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아람코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ARM, 전 세계 스마트폰 칩의 설계 기반을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아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리벨리온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리벨리온의 세 번째 무기,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박성현이 가장 공들인 것, 그것은 ARM, 애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박사급 베테랑 개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싸우는 건 칩 하나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2024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8년 12월 리벨리온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SK텔레콤의 AI 반도체 자회사 사피온 코리아, 두 회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벨리온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AI 반도체 유니콘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인정받는 스타트업, 창업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프닝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4년 전 박성현이 뉴욕 월스트리트를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던 그 장면. 그래서 그때 그가 회사 이름을 반란이라고 지은 겁니다. 무모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2025년 9월 시리즈 C 펀딩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4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9천억 원. 2026년 3월 한국 정부의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 1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리파이피오 투자 규모 6,400억 원, 인정받은 기업 가치 3조 4천억 원. 그리고 2026년 3월 30일 테크런치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벨리온 총 누적 투자 1조 2,500억 원. IPO를 앞두고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박성현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실세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전력 제한 안에서 명확한 경제적 수익을 내면서 그 중심에 추론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병실이 아니라 판교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5년 전 아무것도 없던 그 사무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리벨리온의 칩을 만들고 아미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현은 말했습니다. 후배들이 우리가 시작한 이 길을 이어갈 수 있게 중간부에서 심어둔 복선 기억나십니까? 박성현이 모건 스탠리에서 발견한 것, 세상이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드러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빠른 거래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를 설계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AI의 미래는 GPU가 아니라 추론에 특화된 MPU에 있다는 것. 당시 엔비디아는 GPU로 AI를 학습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현은 달랐습니다. AI가 학습이 아닌 대답을 할 때, 즉 실시간으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할 때 그 순간을 위한 칩이 필요하다는 걸 꿰뚫어봤습니다. 2020년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27년 세계는 그것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작부에서 심어둔 또 하나의 복선, 그의 공동 창업자 오진욱,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소를 모두 거친 사람. 그가 한국 AI 칩계의 문익점이라는 표현, 문익점이 목숨을 걸고 부뚜껑 속에 씨앗을 숨겨온 것처럼 오진욱은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10년간의 기술과 경험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씨앗이 아톰이 됐고 리벨이 됐습니다. 리벨리온의 칩들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APEC 2025 경주, 한국 대표 기업으로 삼성전자 옆에 리벨리온이 나란히 섰습니다. 스타트업이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 그날이 왔습니다. 리벨리온의 전시 테마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작은 칩에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그 한 문장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AI 반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고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 밀어붙였고 가장 강한 상대를 향해 반란을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현이 창업 직전 모건 스탠리를 떠나던 날, 그 빌딩 밖으로 나오던 그 순간의 공기가 어떤 온도였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밤에서 시작된 반란이 3조 4천억 원의 가치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꿈 하나를 꺼내보십시오. 한 줄로 써보십시오. 그것이 반란의 시작입니다. 지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꿈과 여러분 삶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밀어붙인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